뭐시라? 영업전을 빼앗아 문인들에게 녹봉으로 주자 논의 중이라고. 최질이 여러 번 자신을 자극하면서 문관들을 가만두지 말자 말할 때도 그리하면 아니 된다 최질을 설득하였던 김은마저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관은 전쟁에서 아무리 큰 공을 세운다 한들 종산품으로 승진길이 막혀있을 뿐 아니라 행영병마사와 같이 무인들이 할 법한 관직마저 대부분 문인들에게 박탈당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갖고 있던 영업전마저 뺏기게 생겼으니 김은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던 것이죠. 거란의 침입 후 개경성을 재건하느라 고려에 돈이 없어 힘들단 것은 알고 있었으나 영업전이란 것이 군인에게만 지급된 것도 아니고 양반과 서리에게도 지급된 것인데 굳이 군인들의 영업전만 뺏겠다고 하니 형평성이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것이었는데요. 토지를 뺏길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김은은 아들 볼 면목이 없었어요. 아버지, 왜 그리 낯빛이 어두우신 것이옵니까? 아니다, 너는 몰라도 된다. 영업전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땅이긴 했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만 된다면 자손에게도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영업전을 빼앗긴다는 건 자기 아들에게도 무척 미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늦은 밤 박진과 최질이 찾아왔으니 김은은 이 둘을 맞이하며 술상을 차렸고 박진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니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만 계실 것이옵니까? 저야말로 무인나리들의 노고를 알고 있으니 이제 제 전 재산을 모두 팔아서 나으리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러자 김은이 깜짝 놀라 되물었으니 그대는 충주의 상당한 재력가가 아니오? 그동안 우리에게 베푼 술과 고기만으로도 은혜를 충분히 입었다 여기고 있었는데 전 재산을 팔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니 내 절대 그것을 받을 수는 없소. 그러자 박진이 김은을 설득하기를 저는 이미 제 두 아들을 전쟁에서 잃었을 때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황제를 타도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사옵니다. 제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어갈 동안 황제란 자는 성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고 두 장군께서 고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동안 문인들은 장군들의 영업전을 모두 빼앗아 본인들의 녹봉으로 쓸 궁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어찌 개탄할 노릇이 아니겠사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두 장군의 힘이 되어드리겠나이다. 김은은 자신들의 힘이 되어주겠다면서 물질적인 공세를 아끼지 않는 박진을 보면서 자기의 노고를 알아주는 이는 황실이 아니라 오히려 박진인 것 같다 여기게 되었어요. 한때는 자신들을 이용해 먹으며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은 박진을 피했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의심했지만 어쨌거나 자기들의 땅을 빼앗는 황실에 비해 전 재산을 주며 응원을 아끼지 않는 박진이 오히려 자기 편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박진이 자신의 집으로 물러가고 나자 김은의 집에 남은 최질이 다시 한번 설득했죠. 박진 저자의 마음이 변해 충주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황실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이미 무관들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난번 금호위 훈련장에서 박진이 우리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할 때 지체무는 상장군께 어찌하였습니까? 무관들이 보는 앞에서 술상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대역죄인 취급하며 무례를 범하며 우리의 영역인 금호위를 침범하더니 이제는 황보유이와 장현우가 나서서 우리의 영업전마저 빼앗아 가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푸대접을 더 이상은 용납 못합니다. 이제 박진의 도움을 받기로 약조받은 최질은 김은이 나서지 않으면 자기 혼자 나서서라도 반란을 일으킬 기세였고 김은은 흥분을 잘하는 최질이 나섰다가 애꿎은 무인 부하들의 목숨마저 담보하지 못할까 자신이 나서는 게 맞다고 여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상장군 김은은 참고 참았던 화를 드러내며 개경성으로 쳐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질이 즉흥적인 사람이라면 이와 반대로 김은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개경성을 쳐들어가기로 마음먹은 후부터 일단 황제의 곁을 지키는 친종장군인 지체문을 어떻게 잡을지부터 계획하였어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맹수를 잡을 때 쓰는 덫도 준비해 놓았고 달리는 맹수의 목에 줄을 걸어 포박하는 장비도 여러 개 만들어 놓아서 지체문의 목에 동서남북 여러 방향으로 그 줄을 걸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무인들 중에는 지체문을 잡기 위한 특별 부대가 만들어졌고 김은의 이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친종장군 지체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궁궐을 지키던 무인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김은과 최질은 그 기세를 이어서 무섭게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현종과 국사를 논의 중이던 장현우와 황보유이는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황제 현종의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장현우와 황보유이를 발견한 김은과 최질은 그 둘을 거의 반죽음에 이르도록 매질한 뒤 유배를 보내달라 현종에게 청하였습니다. 장현우는 현종이 몽진을 갈 때 끝까지 현종을 보필하였던 충신으로서
현종은 매질을 당하는 장현우를 보면서도 그를 돕지 못하는 상황에 너무 속상하였고 김웅과 최질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응해주며 일단 군사들을 개경성 밖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일단 김웅과 최질이 물러가고 난 뒤 유진은 무관들의 요구대로 종이품까지 관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중추사와 중추일지를 내어달라는 김훈의 요구를 무시하라고 일렀어요. 중추사는 군기와 병기를 담당할 뿐 아니라 출납 수기까지 담당하는 높은 관직으로서 문인들이 무인들의 영업전을 빼앗아 녹봉으로 지급하려는 행태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무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고 문인들 또한 이 벼슬을 빼앗기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상당히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문관과 무관의 첨예한 다툼이 이어졌지만 현종은 당장 무력을 일으켜 정변을 꾀할 수 있는 무관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김웅과 최질은 평생 누려보지 못한 높은 관직에 올라 무관들의 세상을 이끌었고 현종은 이들의 권력을 뺏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새로이 노력하였습니다. 동북면 행영병마사로 가 있는 강감찬을 들게 하라. 늘 그렇듯 현종이 궁지에 몰릴 때면 기가 막힌 비책을 내어놓았던 강감찬이 이번에도 그래주기를 바라면서 현종은 그를 개경성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성상폐하 강경하신 모습 보니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무관들이 개경성에 난입하는 모습을 보고 현종의 안위를 늘 걱정했던 강감찬은 현종이 별탈이 없는 모습을 보고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점차 성군이 되어가는 현종이었기에 그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강감찬은 이번에도 역시 현종이 매우 흡족해할 만한 비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성상폐하 무관이 문관을 겸하게 되며 정사를 함부로 하고 있어 고려의 기강이 무너져가고 있다 들었사옵니다. 그냥 이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시옵소서. 그러자 현종이 답답하다는 듯 말하기를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권력마저 갖게 된 그들을 어찌하란 말이오. 그러자 강감찬이 현종의 앞으로 나아가 비엔말을 하니 현종은 무릎을 탁 치며 강감찬의 비책에 감복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현종은 김웅과 최질을 포함한 무신들의 대장무리인 19명을 굳이 서경성에 있는 장락궁으로 오라 이루었어요. 개경성에는 무신들이 많이 주둔하였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무신만을 서경성까지 불러 모아 그들을 일거에 처단할 계획이었는데요. 현종이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연회를 베푼다 생각해 거만해진 무신들은 신이 나서 술을 퍼마시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서경에서 김웅과 최질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개경의 무신들은 바로 항복하였고 이렇게 고려의 무신정변은 매우 싱겁게 끝나고야 말았는데요. 학사승지, 어찌 이번에도 이리 훌륭한 비책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게요? 사실 이 비책을 생각한 것은 소신이 아니오라 이자림이란 자로 서경유 수판관으로 임명되어 이번에 그들을 직접 처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 그 자가 이자림이었구려. 내 그를 둘이서만 한번 볼 수 있겠소? 그렇게 이자림은 현종을 직접 대면하였고 이자림의 지혜를 높이 여긴 현종은 강감찬, 김은부에 이어 이자림도 곁에 두어 자신의 충신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자림은 자신의 장녀를 현종에게, 차녀를 덕종에게 시집 보내며 고려 황제들의 장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관직에서 승승장구하여서 하급 관리에서 재상의 위치까지 올랐다 하네요. 오늘은 24회 영상을 바탕으로 이자림의 전기를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